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구태훈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제가 이제 빅데이터 사업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오래전에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 증권거래소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좀 다뤄보고 그 경험이 사실은 현재 아마존에 와서도 빅데이터의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클라우드에서 왜 빅데이터를 갖고 무엇을 접근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온프라미스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 많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관련된 그 내용들은 제일 큰 허들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 기술 자체가 사실은 오픈된 세상에서 또 오픈 소스라고 하는 이제 기술에 얼마나 익숙한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온프라미스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최근 갖게 됐는데요. 조금 해외에서 왜 해외도 똑같은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 왜 클라우드에서 그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AWS 서비스들이 사실은 AWS가 만들어지자마자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들. 아마존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 모태이기도 하죠. 데이터를 근간한 사업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플랫폼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 서비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권의 많은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AWS 상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부 진행하고 있는 워크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AWS 상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 또 무슨 업무를 갖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들은 아까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할까? 사실은 이게 선행이 돼야 AWS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성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AWS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을 좀 해야 되는 그 사실 위협을 받고 있죠. 너무나 많은 핀테크들로부터 또는 이제 산업적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권 산업 자체가. 그래서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젠다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차세대 프로젝트 1년 반, 2년 동안 또는 차세대 하고 나서도 포스트 차세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3개월, 5개월 짧은 시간 안에 실험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민첩한 서비스 개발에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을 최적화하는데 비용이 아마존 서비스가 싸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 상에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사실은 이제 화두가 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또 큰 성과가 났는가라고 하는 거 먼저 답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조금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사업. 카카오뱅크가 한번 열리고 나서 많은 금융기업들이 사실은 위협을 느꼈고 그 전에도 많은 위협을 느꼈죠.
특히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뭐 얼터너티브 스코링, 뭐 등등등의 이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혁신적인 사업들. 또 이것들은 탈금융, 그러니까 금융 산업 자체가 우리가 규제나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에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실험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클라우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혁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이미 잘 만들어진 서비스들 하에서 비즈니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조금 더 포커스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시도해 봤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혹시 여기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회사 아시고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페이팔은 아세요? 혹시?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을 꺾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팔이 획기적으로 결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업체였죠. 근데 페이팔이 투자를 했어요. 스트라이브에 오히려. 왜 그러냐면 모바일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 그동안의 웹상에서 그것들을 구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제라는 모바일 결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을 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데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제와 관련된 것들을 보다 안전한 서비스 또 손쉬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WS 기반의 보안을 준수하는 것들을 감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AWS 플랫폼화에서 진행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들은 사실 제가 최근에 국내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글로벌리 국내에서 진행한 글로벌 결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였고 그 관련돼서는 이제 분석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결제 수단이 나왔어요. 도대체 글로벌리 또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의 결제가 처음 시도가 되면 이 사람들을 그 새로운 결제로 락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였거든요.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국내가 사회였어요. 사회. 네. 새로운 결제 수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결제를 유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부터 손쉽게 쓸 수 있을까? 한번 경험을 하면. 네. 근데 그와 같은 고객에 대한 경험들 또한 그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를 데이터에 기반해 수행을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왜 우리가 모바일 결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모바일 결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떠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회사에서도 그렇고 한 10여 년, 15년 이상 로빈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영어 이름을.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 이름을 쓰면 안 나오고 로빈 쿠 이렇게 쳐야지 이제 제 계정을 찾을 수 있는데 로빈 후드예요. 이름이. 근데 이 회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오늘 신한금투에서도 오셨잖아요. 예. 이 회사가 사실은 신한금투가 바라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요즘에도 국내에 수수료 없이 증권 거래를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핀테크 업체예요. 예. 굉장히 획기적이죠. 예. 이제 뭐 수수료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수수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가져갈까? 데이터에 기반한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예요. 예. 데이터에 기반한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 특히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한 분석들을 수행함으로써 두 가지. 하나는 실시간으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 또는 사용자 한 명 한 명당의 유저의 비헤이비어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결과만 분석했어요.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나서의 결과 데이터. 우리가 그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전에 옵저베이션, 행동 데이터, 뭔가 그 결과가 아니라 조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남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은행, 보험, 증권사 대부분은 결제 결과 데이터만, 뭐 승인이나 사자 주문이 결과 승인된 거, 그 다음에 계좌 이체가 된 거, 뭐 이런 결과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다라고 보면, 이 회사의 장점은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옵저베이션 데이터, 비헤이비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권사의 HTS 시스템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HTS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것은 HTS에서 무엇을 받거나 뭔가 조회했거나 내가 뭔가 관심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열어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승인 내용만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결과 내용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내고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도들을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안, 그 다음에 사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회사 이름이 프로드닷넷이에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프로드닷넷이 어떤 회사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살펴봤더니 서비스 이게 회사의 그 제일 첫 번째 웹페이지인데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예요.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이 프로닷넷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들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의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혁신적인 이제 부분을 본다면 머신러닝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급의 인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서 뭔가를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결과를 얻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이러한 사기 적발 알고리즘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사의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APJ 쪽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을 리딩하면서 일을 했는데 특히 뭐 금융과 관련돼서는 이런 금융결제 사기 또는 보안, FDS 이런 이제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적용해서 뭐 이런 혁신적인 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이상 넘게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알고리즘을 확보하는데 너무나 사전 준비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더군다나 이런 이제 사기 관련된 부분이나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금융권 안에서도 굉장히 사일로 조직에서 운영을 해요.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사실은 자기네 데이터고. 그런데 그러한 부서에서 그러면은 이런 머신러닝이나 혁신적인 것들을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거나 또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먼저 도입을 해야 될 요소고 가장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국내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보시는 프로닷넷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업의 본질은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내가 만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업에 저것을 적용해봐서 그것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모델을 갖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내의 그 빅데이터 금융권 실험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들였던 거예요. 그게 업에 맞는 나의 알고리즘, 업에 맞는 나의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그것들을 AWS랑 같이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빠른 시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고 얼마나 그 혁신적인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스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얼마나 민첩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애자일 개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적인 과제들을 진행하는데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2달, 1달 POC 관점에서는 2주 안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 동영상을 검색해 보거나 또는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지금 해보셔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가 핀나 사례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보면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중복된 형태. 근데 다만 이제 정부가 그런 것들을 어소리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투자한 그러한 이제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핀나가 당연히 이제 모든 가입했던 은행들의 모든 결제 데이터 또는 증권사들의 모든 트레이딩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추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이제 핀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가 저기 다 모이겠죠. 예. 저기에. 그래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온프라미스로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날은 이제 거래량이 한 은행이나 한 증권사만 보면 굉장히 조금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런데 핀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은행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북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출렁임이 훨씬 더 크겠죠. 예. 왜냐하면 모든 은행의 모든 증권사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이 한 은행의 한 증권사의 또는 한 보험사의 데이터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클라우드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량이 굉장히 플럭세이션도 심하고 또 컴퓨테이션 데이터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뮬레이션해야 될 대상의 데이터 크기라든지 컴퓨테이션 양 자체가 굉장히 플럭세이션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던 이제 사례가 되겠고 저희 은행이나 저희 보험사 또는 저희 증권에서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를 하이브리드로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필요에 따라서 컴퓨팅 자원과 저장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넣었다 뺐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프라미스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유동적인 내용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함으로써 내 포켓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가변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는 포켓이 있고 하나는 안전한 포켓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함으로써 페타바이트 스케일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사례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벤치마킹을 다녔었어요. 예전에 첫 직장 때 나스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근데 당시에는 나스닥이 온프라미스로 데이터 분석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어요. 예, 만들자마자. 예, 제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근데
현재는 다릅니다. 현재는 그들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업에 하나밖에 없죠. 보통은. 예. 그거를 클라우드로 옮겼어요. 예. 왜 옮겼냐? 내가 보는 리포트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스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많은 지수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수들을 만들어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비용도 57%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요. 어플라이언스로 구성되어 있던 그러한 이제 그 인프라 자체를 노드 단위 증설을 해야 되죠. 예. 한번 증설한 건 줄일 수도 없죠. 예.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은 동일한 요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일리 트레이딩이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아마존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레이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라는 MPP, 우리가 뭐 보통 오라클 엑사데이터, 타라데이터, 뭐 그린플럼, 버티카 이렇게 불렸던 그런 것과 동일한 클라우드 버전인 레드시프트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을 통해서 분석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어플라이언스, 온프라미스에서 어플라이언스를 클라우드 상의 레드시프트로 전환했던,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한 절반 정도 이하의 비용, 그 다음에 수행했던 서비스 개발이나 뭐 분석 서비스를 했던 시간 자체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을 최적화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 저희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의 서비스 비용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죠. 계산해 보면 내가 운영하는 비용 대비 얼마나 더 비싸지 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면 비용이 결코 싸지 않아요. AWS가. 네. 그렇지만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저희의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선택하는 것, 또는 뭐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클라우드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용 모델을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투자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또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썬컵뱅크는 사실은 호주에 있는 은행입니다. 메이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랭킹 1, 2, 3 안에 들진 않은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에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은행이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업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다 하죠. 예. 근데 이 은행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없앨 거야. 아예. 예, 올인 정책을, 물론 이제 과도기에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게 온프라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여러 인프라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왜냐하면 업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태들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나의 공유의 경제처럼 하나의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클라우드 상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그 구조들, 예를 들자면 저기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EMR, 우리가 하둡의 클라우드 버전, AWS 제공하는 클라우드 버전인데, 그걸 통해서 필요할 때만 사실은 EMR을 스위치 온, 그 다음에 내가 쓰지 않을 땐 스위치 오프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형태로.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통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의 그런 비용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1. 여기는 이제 A1의 이제 여러 회사들 중에서 ABS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품을 그 만들어내고
또한 보험, 특히 보험 중심의 상품이죠. 이런 이제 곳들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상품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걸렸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GPU,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로 할 때 GPU 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래픽 카드를 꽂는 이유는 컴퓨팅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획기적으로. GPU 카드가 CPU를 보좌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권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컴퓨팅 부분들을 이런 GPU를 통해서 시간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짧게 계산함으로써 저희가 그 클라우드상의 그런 컴퓨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는 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GPU 머신이나 컴퓨팅 자원의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수 하고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써서 이런 리포팅을 구현하거나 상품 개발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오프나 아니면 최소로 유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다 빠르게, 그러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일 걸렸던 걸 10분 안에 단축했다는 것은 비즈니스 기회로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비즈니스 기회들을 어떻게 AWS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상에서 왜 구현할까?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핀테크처럼 혁신적인 일을 해본다는 거, 그것들을 좀 빠르게 해본다는 거,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클라우드에서 또 왜 아마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것이 뭐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콘솔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봐야 될 서비스가 뭐지? 헷갈립니다. 근데 꼭 보셔야 될 서비스는,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서비스로는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의 근간인 S3, 아마존이 가장 먼저 만든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죠.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컴퓨팅하는 EC2, 이게 가장 근간이 되고요. EC2에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다 설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니지드로 저희가 제공하는 EMR,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요것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제일 중요한 컨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왜?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는 다르고 한 기업 안에서도 다른 부서는 다른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컴포넌트 기반으로 제공해서 아까 혁신적인 사업을 실험할 수 있게끔 가장 빠르게 또 비용도 최소화해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다른 서비스들,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 다른 온프라미스 플레이어들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셀프 서비스예요. 네.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두 가지가 매우 다른 컨셉입니다. 다른 쪽과. 그리고 아마존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빌딩 블록 자체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보다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단순한 스토리지와 컴퓨팅 자원, IaaS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위한 매니지드 서비스, 또 AI 머신러닝 같은 최신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메일이 와요. 런칭 메시지가. 지우기가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해놨어요.
이게 런칭 메시지 다른 데로 보내기 메일에다가.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하루에 수십 개씩 계속 피처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 바꿔요? 5년 뒤에 다음번 차세대 때, 다음번 프로젝트 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혁신적인 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른 회사들과 매우 다른 그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모은다. 여기서 데이터 레이크는 S3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클라우드 상에서 99.99999 11.9 네, 어떻게 보면 듀러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모으기 전에 ETL을 했어요. 예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만들고자 할 때 일단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모으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ETL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의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곳인 데이터 레이크, 그 위에 내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 또는 분석 자원들을 얹혀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프라미스에서 제공하는 것과 매우 차별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3의 퍼머넌트한 데이터는 다 저장이 됩니다.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만큼의 데이터들을 위에 있는 서비스들에 올려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팅하고 실시간 처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위에 있는 서비스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끌 수도 있고 최소화할 수도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ETL이라는 작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ETL이라는 작업은 저녁에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배치. 우리나라 대부분 데일리 배치를 하니까 저녁에만 자원을 쓰죠. 그 자원은 위에 이제 EC2에다가 ETL 뭐 툴, 인포메티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에다 올려놓고 저녁에만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한다. 하둡 인프라. 하둡 인프라는 컴퓨팅 자원과 그 다음에 스토리지 자원을 같이 결합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키텍처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온프라미스의 하둡입니다. 아마존에서는 그 EMR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두 번째 있는 Elastic Map Reduce죠. 저 부분도 우리가 필요할 때 컴퓨팅 자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S3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EMR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경렬 처리 분석을 하고 또 그것들은 필요하지 않으면 꺼놓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거죠. S3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더 저렴한 건 또 글래시어라고 하는 백업을 위한 클라우드상의 그런 이제 스토리지, 저비용 스토리지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어떠한 데이터 구조도라도 뭐 이미지, 동영상, 우리가 흔히 뭐 고객이 뭐 심사했던 뭐 사인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다 그다음에 기업의 모든 이메일 또는 보안 로그, 전문 로그들 전부 다 모아서 S3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들은 그것들을 검색하고 분류하고 또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솔루션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은 굉장히 독특한 또 가장 그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로 만들어진 베스트 프랙티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소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나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융권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제 빅데이터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요즘에 국내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자기도 모르는데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넷플릭스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레이크에 다 저장이 됩니다. 예, 데이터 레이크에. 심지어는 그들의 컨텐츠까지도. 예, 컨텐츠라고 하는 동영상들이죠. 예, 영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비헤이비어 데이터들. 내가 무슨 채널 보고 무슨 채널 보고 무슨 채널 보고 얼마 동안 봤다 껐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S3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S3에 저장된 내용들을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컴퓨팅 자원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온프라미스 하드비나 빅에서 구현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왜냐? 저기 말하는 이제 하드 노드들,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쓰는 하드 노드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특히 클러스터를 구분해서 ETL용 그 다음에 뭔가 프로덕션 서비스를 진행해야 될 거는 왼쪽에, 뭐 ETL 같은 경우는 저녁에만 쓰고 낮에는 꺼놓고, 또 프로덕션은 계속 켜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애드워컬이나 탐색을 한다거나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러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툴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또 비즈니스 분석가들한테 할당해줘서 그것들을 원하는 양만큼 시간 동안 썼다가 다시 반환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자체를 틀을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대단한 회사예요. 넷플릭스의 개발 인력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주도하고 있어요. 뭐 스프링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이 회사가 기술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AWS 쓸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플랫폼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존 S3에 10페타 이상, 10페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곳들이 어디냐면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뭐 애플, 뭐 인텔 이런 곳들이 단일 규모로, 여기도 단일 규모 하나거든. 단일 규모 하나로 10페타 이상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곳들이에요. 뭐 이베이, 아마존, 닷컴 이런 곳들이 다 10페타가 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사용하고 넷플릭스가 검증했던 양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은행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다 합쳐도 한 기업이 1페타가 되질 않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뭐 은행들은 한 500테라 수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예. 우리가 거래 데이터, 거래 로그 데이터 뭐 다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안정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양의 그 컴퓨팅 자원들을 원하는 만큼 내 시간 동안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왜 클라우드 상에서 빅데이터를 실험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하면 최소한 2개, 3개의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저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예. 한두 개를 가지고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해보실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몇 팀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는 한번 진행했던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략 워크숍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거를 우리가 AWS에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저희도 투자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투자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맥시멈 이틀 정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살펴보면 제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오퍼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프리덤. 요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금융권에서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건 오라클 라이센스로부터 벗어나 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정답이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 상에서. 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오늘은 데이터 레이크 워크숍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디다 쓸 건데 무슨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AWS상에서 어떤 컴포넌트들로 조립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틀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현황 진단을 통해서 POC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까지를, 물론 이제 이틀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는 사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논의를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랩업을 해서 POC 환경을 만들고 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결제원 뭐 이런 것들과 논의하는 그런 이제 보안에 관련된 트랙들도 같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빅데이터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활용 사례나 워크로드를 찾아보고 AWS상의 대안을 도출해서 뭔가 설계를 해보고 실제로 POC를 수행하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두 가지 POC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것. 클라우드는 아까 제일 AWS가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게 컴포넌트 기반으로 돼 있다는 것과 누구나 쓸 수 있는 셀프 서비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만 결정이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데 오래 걸려요.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또는 이제 대외적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테스트해 보는 시간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구체화돼서 저희가 AWS상에서 올릴 빅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그 상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또 간단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죠. 그거는 뭔가 AWS상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들이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쓸 건가? 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를 먼저 고민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회사들이 많이 실패했던 것들은 가운데 빅데이터 플랫폼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플랫폼 공부하는데 한 1년, 그 다음에 한 1년은 내가 만들어 볼까? 한 1년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가운데를 비워두고 내가 어디다 쓸 건가? 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지? 또는 내가 없는데 사올 수 있는 데이터나 오픈 데이터가 뭐가 있지?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누가 쓸 거야? 예요. 누가 어떤 용도로 쓸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오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오히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빅데이터에 나온 인사이트를 가지고 누가 쓸 거야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누가 쓸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뭔가 잘하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매트릭이 있어야 되겠죠. 뭐 고객 이탈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탈률이 뭐 4%, 3%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KPI가 뭐야?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 데이터가 뭐지? 우리가 음식을 하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뭘까? 우리 내부에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일까? 아니면 내부에 있지만 안 쓰는 다크 데이터, 뭐 로그 같은 거 또는 녹취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밖에 있는 데이터들, 소셜 데이터 또는 내가 사와야 되는 데이터, 무슨 상권 데이터 이런 거 사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이 있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컴포넌트를 조립해 보는 거예요. 자, 조립이 한 번에 조립이 될까요?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 번 해볼수록 서비스 퀄리티는 높아지고 또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존이 왜 빅데이터 플레이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그림의 배치 프로세싱이나 뭐 실시간 프로세싱이나 또 AI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기술들이죠.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다 쓸 건가? 그 다음에 내 데이터가 뭘까?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거고
가운데는 사실은 드래프트하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몇 개의 안을. 예. 그런 작업들을 이 워크숍에서 해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맞는 업에 그 회사에 맞는 데이터에 아무도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AWS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죠. 예. 그래서 그 테스트를 POC 계획을 세워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사실 이제 추석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팀을 통해서 또는 솔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 전략 워크숍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사전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근데 보니까 이제 은행에 가서 하거나 또는 증권사에 가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한번 아마존 코리아가 어떻고 아마존 코리아 회의실에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전화 받으러 나가시고 뭐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뭔가 집중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하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나는 요번에 뭐 상권 분석 같은 거 한번 해볼래. 뭐 얼터네티브 스코어링 하나 만들어 볼래. 로보 어드바이저 하나 만들어 볼래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금융권 뭐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틀 정도 투자를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완벽히 빅데이터 플랜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제가 최근 한 4, 5년 동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들과 이런 과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컨설팅 워크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간 안에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고 그 하나 두 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사실은 빠르게 테스트해 보고 빠르게 실패해 보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추진 조직도 이미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IT를 참여시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뭐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특별한 미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단 뭐 이런 이게 특별한 조직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두 그룹의 참여를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인게이지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현업의 인게이지, 두 번째로는 기존 IT, 코퍼레이트 IT의 인게이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같은 편이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과. 그래서 같은 문제의 골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나 오늘 말씀드렸던 사례 외에도 AWS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금융권의 빅데이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워크숍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들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은행 또 우리 금융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면 또 우리 워리뱅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금융사에서 적합한 빅데이터 유스케이스와 또 플랫폼 설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혹시 네? 질문 없으셨어요? 예, 여기 좀 없으셔서 카카오톡 통해서 한번 가입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혹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